매주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서울에 계신 우리 최양주 소장님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 기초적인 철학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공유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서울에 계신 최양주 소장님 화상으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양주입니다. 잘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이게 보면 네. 스카이프 이런 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아, 그렇죠. 옛날에는 큰 기업들이나 이렇게 화상 연결하고 그랬는데, 네, 개인들끼리도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게 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캐나다에 계신 이학년 교수님 별로 잘생기지 않으셔서 안 보고 싶은데, 네.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네요. 이게 네, 스카이프가 이런 게 생겼기 네,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전부 다 뭐 위성이다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만 그렇죠. 나왔잖아요. 이게 다 네, 됐고 또 사실 보면 LT량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에 어디에 뭐 중계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큰 중계차가 왔잖아요. 위성도 가고 그렇죠. 예. 요즘은 보통 카메라 있죠. 보통 카메라도 요즘에 음, 그런 카메라만 하더라도 음, 거기다가 LT 모뎀이 있어요. 네. 그것만 끼면 전부 다 그냥 쏘는 거예요. 방송이 어디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대부분 그러죠. 요즘 그래서 국회나 이런 데 가면 뭐 그런 이슈 되면 그냥 유튜버들이서 막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LT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다 이제 5G 그러니까, 되면 이제 더 절대적이죠. 음, 요즘 음, 왜 아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서 줌이라는 회사가 상장됐거든요. 딱 그 네,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예, 뭐 제가 미국 기업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한국 기업에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한계가 바로 그런 거죠. 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5G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것들에 발빠르게 투자하려면 글로벌 투자가 아무래도 필요한 면이 그런 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네, SK텔레콤 5G의 어떻게 보면 통신이 이제 대표적인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인 주자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 물론 최근에는 좋았어요. 한 일주일 음, 정도는 좋았어요. 경기 방어주로서 좋았는데, 오늘 이제 6월, 오늘 며칠이죠? 13일, 14일? 5월 14일? 네, 네, 현재 지금 뭐 글로벌 시장 박살 나니까 뭐 다 박살 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SK텔레콤 주가가 5G 시대에 네, 상당히 생각보다는 미흡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흡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고 오히려 5G 통신 장비주들은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컨센서스 대비 음,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어요. 네, 그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렇죠. 5G 시대의 1분기 컨센서스,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음, 하지만 주가가 못 올랐어요. 이게 음, 뭐냐면 음, 바로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네, 그 가치 투자를 알아야 되는 재무 분석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K텔레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5G 통합 품질에 대한 논란들 한국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5G를 샀더니 뭐 결국 통합 품질이 아직 좋지 않다더라. 않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기니까 우리가 옛날에 초기 핸드폰 같은 경우 잘 안 터지던 뭐 그런 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품질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음, SK텔레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것이고요. 곳곳에 기지국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SK텔레콤 입장에서 그러한 비용들을 1분기부터가 아니라 2분기부터 전가시킨다고 회사가 얘기를 했어요. 음, 따라서 1분기까지는 설비 투자, 캐펙, 소위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캐펙스 투자인데, KPX. 캐펙스 예, 투자 비용이 가만히 안 된 재무제표라서 이게 좋게 나왔고, 2분기부터는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면 감가상각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음, 여기에 가입자는 서서히 증가하니까 음, 이익은 천천히 증가하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음, 따라서 SK텔레콤이 앞으로 재무제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음,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장비주들은 음, 올 한 해 대박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게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음. 발주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6월 6일 날 재무제표 강의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 맞았죠. 예, 감, 예, 예. 감가상각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죠. 음, 감가상각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감가상각을 감안했을 때의 기업들의 영업 전략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또 더 나가서 에비타 이익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가상각이나 에비타 같은 경우는 세무나 회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요. 하지만 그게 주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제 이번에 수강 신청하시는 분 보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메일이 왔는데 과연 내가 이제 들어도 되겠느냐, 라는 부분들인데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 뭐 이거 뭐 그분은 뭐 특정이냐 아니 그분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를 자기가 배웠대요. 그렇지만 그런 거 부분들에서 감가상각과 그 이런 것들을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분은 이제 막 그 영업을 이제 막 나오신 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회계 지식을 안다라고 그래서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영업 전략을 펼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는 6월 6일 날 오셔서 하루 들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SK텔레콤의 주가 향방 같은 경우도 투자 포인트를 스스로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그 6월 1일 장소도 다 정해졌다면서요. 예, 블로그에 공지를 아, 했고요. 블로그 해놨어요? 예. 예, 장소는 강남역 사거리, 예. 강남역 사거리에 삼성 건너편 쪽에 예. 그 장소를 이제 섭외를 했고요. 네. 블로그에 자세히 공지가 돼 있고 현재 지금 16분이 신청하셨어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뭐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신청하시면 네. 그 수강 신청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거를 제가 여기 또 상세보기에 넣어놓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자리? 아직 자리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6월 6일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자리를 선점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왕 들으시겠다면 마음 먹. 강남역 근처라는 거죠, 강남역? 예, 강남역이니까 찾아오시기 쉽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방에서더라도 요즘은 맘만 먹으면 2시간이면 나오니까 수서역 같은데. 네. 진주에서 올라오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수서역에서 내리면 금방이고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오셔도 되고 금방이니까.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은 상당히 지금 시장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시장에 결국은 일촉즉발해서 마지막 순간에 또 서로 양쪽이 다 깽판 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그 한 채 물러남 없는 양쪽의 강대강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 이제 최대한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으면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을 편드는 사람은 뭐 다 있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누구 하나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전부 다 자기네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야, 내가 다 이거 완빵이야 이런 얘기 원탑이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꼭 그렇진 않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언젠간 합의될 텐데 언젠간 합의되겠죠. 그렇죠. 언젠간 합의가 되겠죠. 그게 당장 뭐 5월이다, 6월이다 이걸 누구 하나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결국은 좀 분산 투자 그리고 진짜 그보다 이런 노이즈보다는 결국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일본, 중국, 뭐 유럽 어느 나라 기업이 어느 섹터가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는지만 고민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재무 분석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그 중에서도 진짜 현금만 더 중시 여기고 움직이면서 딱 핵심만 나가는 돈이 아니라 장래사는 게 아니라 저 내 주머니에 모아서 남아 있는 돈 이런 것들이 결국 에비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이게 중급 수준까지 가시는 건데 그것까지 에비타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의 활용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걸 활용까지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취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를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이제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저는 물량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죠.
제가 그때 팔았던 주식은 지금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올라가면 또 따라 살 거지만 물량을 지금 완전히 다 털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현재 무주식이에요. 무주식의 상팔자예요. 음. 그런 상황이고 네. 그때 당시에 제 얘기를 흘려들으셨던 것 뭐 어떻게 뭐 듣고도 대처를 못 하셨던 것 간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음, 그 상황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네가 좀 강하게 팔아라라고 얘기하지 그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음,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은 물량을 줄여놓는 게 속이 편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지금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라는 건 뭐예요? 싸게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싼 주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싼 주식이 아직 살 때는 아닙니다만 싼 주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음. 그게 여러분들이 차티스트라면 차트가 바닥권을 완전히 확인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심리로 인해서 밀리는 주식 같은 경우 이런 음, 것들은 지금 종목을 찾는 시기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음, 내가 지금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 그래서 머리 아프다라고 머리를 싸맬 게 아니라 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종목 찾기 그리고 저기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해 놓으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반등할 때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제가 뭐 저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분위기 모르지만 여의도 분위기 미루어짐작하건데 다들 지금 술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이거 주식 봐봤자 살 것도 없고 아유 뭐 그냥 오늘 제끼자라고 점심 때부터 술 먹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때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빠르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좀 그 이제 본론을 준비한 건 오늘도 네. 좀 기가 막힌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하기 전에 저도 음, 그런 거 관련해서 한마디만 팁을 드리면 네. 제가 그냥 저는 이제 막연하게 뭐 안정시킨다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막연하게 음, 그냥 이제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저랑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기본 음, 태생 자체가 어울리지가 음, 않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절대 끝장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대 끝장나는 건 없어. 결국은 이어가죠. 다 살아났고 계속 다 이어져 가는데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변동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거 간에 이게 무슨 뭐 금이 됐건 뭐 비트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모든 거에 관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의 그 주식 투자 철학을 아주 제가 약간 고급스럽게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아주 정말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넷이서 강의한 적 있잖아요. 한번 사이다 경제에서 예, 예.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음, 모든 재테크를 인지 부조화하는 사람들이 99%에 지금 세상에 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하고 있어요. 생각과 행과 마음과 손가락이 따로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인지 어떤 거가 됐건 간에 인지 조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그게 판단하고 그에 무슨 도움을 받건 그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그거를 엔터키를 자기가 잘 제대로 방향만 눌렀다고. 그리고 누차 전 소장님 강의해 준 거 제일 좋은 것이 매매 일기였거든요. 매매 일기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원칙대로 파는 것. 그거를 인지 조화 과정만 겪으면 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런 소장님이 됐건 어떻게 됐건 얘기 듣고 정말 이게 채권이 그 재무 상태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을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뭔가 갖고 계시면 음, 어느 나라 주식 뭐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샀고 자기의 그 매매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건 다 노이즈예요, 노이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날은 술을 음,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술을 음, 안 마시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술 담배 안 음, 하잖아요. 저는 음. 이럴 때 오히려 뭘 하냐면 영화나 드라마, 미드 이런 걸 보죠 저는. 그렇죠. 스트레스 예, 해소하는 그걸 하시는 뭐 거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럼요, 그러면서 그럼요. 틈틈이 종목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하시면 음, 여러분들 분명히 남들 하는 거와 다르게 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저점을 꼭 잡아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음. 남들 지금 술 먹을 때 술 안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맞아요. 거예요.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음, 차리면 산다라는 것도 지금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부 종목들은 정말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가셔서 진짜 벌벌벌 뭐 본인이 괴로움 남들은 그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남들은 편한데 본인만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시면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주시장은. 예. 예, 그래서 저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거가 그래서 적립식 투자 이런 거 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코칭 과정 중에 하나를 또 하나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음, 제 말이 좀 정확히 워딩을 하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음, 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음, 어? 왜냐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음, 장기 투자가 아무거나 그냥 사서 묻어둔다?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2만 원대 사서 지금 현재 뭐 150만 원 가까이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왔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됐겠거니. 음, 저희 아는 분이 은행 다니셨어요. 지금 음,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뭐 거의 팔순 다 되셨는데 음, 그 은행 망했어요. 은행 합병하면서 다 은행주들 휴지 조각 됐잖아요. 음, 장기 투자가 그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올랐으니까 됐지만 음, 다른 것들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된다? 음. 그건 아니죠. 시대의 흐름이 또 바뀌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노이즈를 겪다 보면 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음,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한 매매를 하고 있든지 간에 뭐 음. 장기 투자 잘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장기 네. 투자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주식이 잘 안 된다라는 전제를 저희가 죄송하지만 깔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좀 이 어렵사리 시간 내서 잘생기지도 않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음, 떠드는 걸 좀 보고 계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또 하나 트세요. 음, 자꾸 계좌를 틀라고 그러는데 그 계좌는 뭐냐면 여러분 적립식 투자는 아시죠? 그렇죠, 알죠. 적립식 펀드는 아시죠? 적립식 펀드를 들듯이 주식을 적립식으로 하나 트세요. 음, 주식 적립식 계좌를 하나 트셔가지고 음, 왜냐하면 이 계좌는 본 계좌랑 섞이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일부러 따로 트시라는 거예요. 음, A 계좌, B 계좌, C 계좌까지 나가는 건데 음, 주식 적립식 계좌를 터가지고 음, 이거는 3년 내지 5년 동안 내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음, 매달 10만 원씩이라든지 매달 뭐 3만 원씩이라든지 매달 하다못해 만 원씩이라든지 음, 그 대신 한 종목을 내가 3년 내지 5년을 무조건 사겠다. 한 종목을. 한 종목이 됐던 뭐 음, 몇 종목이 됐던 음, 뭐 5만 원 정도 금액이면은 뭐 한 종목이 되겠죠. 근데 뭐 음, 10만 원이 넘어가든지 뭐 20만 원, 30만 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되 이거는 이제 급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음, 급여 소득이 없고 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본인의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 거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쉽지 않죠. 음.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쉽지 않지만 급여 소득자라면 그런 계좌를 하나 터보시면 생각도 달라지고요. 시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수님한테도 제가 딱 질문 드릴게요. 3년 동안, 교수님은 답이 있으시죠? 이거는 뭐 안 되는데, 음,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투자할 주식이 과연 내가 볼 능력이 되는가? 음, 충격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요. 네. 내가 그런 것들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마주를 사시겠습니까? 차트를 보고 움직이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차트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재무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고요.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 따라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음, 3년 동안 음. 지금 내가 투자를 하겠다.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장기 투자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야, 자, 진짜 제가 아까 저한테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자수해도 돼요? 네, 예. 한국 주식 2,000개 중에서, 한국 주식 2천 개 중에서. 2,000개 그러니까 중에서, 요즘 이제 미국 주식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아, 제가 답이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국 주식을 많이 보시니까, 네, 한국 주식에서 3년 동안, 36개월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씩, 저는 뭐 10만 네, 정도는 낼 수 있겠죠? 만들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쉽게 만들 수 있죠. 10만 원 주식을 계속 산다? 쉽지 않죠.
저는 야 이거 쉽지 않네요. 당장 떠오르는 게 없죠. 물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예, 주식은 분명히 예, 있습니다만, 예, 예.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음, 단순하게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음, 뭐 한 몇천만 원짜리 뭐 2, 3천만 원을 덥석 사가지고 나 이거 2, 3년 동안 묻어둘 거야. 그 개념하고 음. 단돈 10만 원인데도 내가 36개월을 이거를 붓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부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거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몇천만 원짜리 그냥 주식 사가지고 딱 물리면 올라가면은 벌벌 떨면서 물리면 에이 이거 들고 가. 그리고 비자발적 투자로 2, 3년씩 들고 계신 주식들 많죠. 요즘 들으면 나 요즘 말로 존버라 그러잖아, 애들. 응. 존버. 나 미치겠어 그런 말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 물려가지고 2, 3년 들고 계신 거 많죠. 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 3년 동안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쉽지 않죠. 야, 전 못 찾겠는데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예, 예, 여러분들 당장 뭐 종목을 찾으시라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시야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또 얘기하면 또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는 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 네. 예. 이거 뭐야?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잠깐만, 마이클 그래서 내가 사진 네. 찍어놔야지, 이거. 잠시만요. 그래야지 어, 나중에 이따 소개를 해줘야지. 음, 잠시만요. 우리는 이렇게 좀 촌스러워, 이렇게. 안전한 음, 투자법. 안전한 투자법. 오케이, 예. 마이클 에들슨이라는 사람이 쓴 예. 정리식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정리식 투자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이 있고요. 예. 밸류 에버리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에서 사게 된다라면 매입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건데 밸류 에버리징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치 적립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씩 산다. 음. 그러면 나의 계좌의 가치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그렇죠. 10만 원어치 가치가 되겠죠. 그다음 달에 20만 원 가치가 돼야 돼요. 근데 주가가 좀 올랐으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만 원짜리를 10주 사면 1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가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12,000원이면 단순하게 뭐 한 8주를 산다라고 칩시다. 8주를 사게 되면 20만 원, 토탈 20만 원 값어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음. 주식수가 쫙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죠. 예. 이거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이거는 주가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돼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 연출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율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 대한 최고의 책이에요. 음. 적립식 투자 마이클 에드리슨 쓴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투자법이라는 책이 적립식 투자에 대한 최고의 그 책이니까 책은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책을 사실 수 있으니까 예. 정식 투자와 정식 펀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겠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인데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저 책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들 네. 아시죠? 네. 이 적재적소에 책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코칭을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지금 딱 보면 적립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겠다라면 무슨 책, 당신은 뭐가 부족하니 무슨 책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코칭을 해드리는데 어찌됐든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립식 투자 내가 그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막연하게 잡고 있던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남자답게 여자답게 뭐 천만 원어치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음, 샀어. 음, 그래서 5년 동안 묻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다가 조금 천만 원 올라가면 막 당장 팔까 하는 마음이 바뀌고 떨어지면 그렇죠. 에이 존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그렇게 접근하면 일상 모두 다 장기 투자자거든 지금 널려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진정한 장기 투자는 3년 동안 꾸준하게 매달 살 수 있는 그런 네, 주식을 한번 찾아가는 건데 그 책 네, 보면 어떤 네. 방식은 나오는데 어떤 종목 고르라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저도 읽은 지 오래돼서 모르는데 일단 방식들에 대한 부분들, 방법, 테크닉에 대해서. 예. 테크니컬에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종목 찾는 법도 약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을 한번 봐보면 내가 뭘 부족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면 딱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뭐 자제분들 요즘은 뭐 젊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을 계좌 뭐 세뱃돈 받은 거나 뭐 명절 때 받은 거 가지고 정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내가 얘가 성장했을 때 1, 2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그럼 무슨 주식을 사줄 거냐?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줄 거냐? 아니면 뭘 사줄 거냐? 삼성전자도 이익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화학주를 사줄 거냐? 예. 조선주를 사줄 거냐? 제약바이오를 사줄 거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몽골몽골 커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나 그 소장님이 이제 애들 키울 때는 나라가 어수선해 갖고 그런 게 없는데 오히려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작년부터인가 나라에서 돈 주죠. 어린애들. 네, 어린이들 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20만 원인가요?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다 주잖아요. 네. 소득 상관없이 다 또 주잖아요. 주위에서 보시면 제가 이게 갑자기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그걸로 이제 물론 이제 욕구 자체는 이걸로 애들 키우는 데 쓰라는 거잖아요. 부둣값 그렇죠. 사주고 이런 거 해주라는 거, 맛있는 거 사주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제 진짜 잘못된 분들은 그걸로 자기 소주 드시는 분이 있어. 술 마시고 뭐 하는 거, 화장품 그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애들이 이런 앞으로 뭐 저축해 줄 수도 있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축을 그렇죠. 해주거나 뭐 주식을 사주는데요. 제가 이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할 때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4년 동안 꾸준하게 단 10,000원 하더라도 그중에 10,000원 하더라도 꾸준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을 해주세요.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선택하는 요령까지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벅찬데 선택은 역관차인데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 세뱃돈 있죠. 세뱃돈 아까 말씀하신 세뱃돈 투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한 2월 달인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확한 제목은 자녀 경제 교육 제가 클람 쓴 거를 제가 그제 유튜브로 만든 건데 자녀 경제 교육 주식 투자로 자녀 부자 만들기 하면서 가로 열고 세뱃돈 투자 전략인데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돈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게 세뱃돈뿐만 아니야. 매달 맞아요. 받는 돈 있잖아요. 이게 뭐 나이 아주 많이 들어서 넣죠.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게 좀 냉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애를 다 키웠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특히 자제분들 있는 분들 보면 애들이 모를 것 같죠. 근데 요즘은 빨라갖고 6, 7살만 되더라도 내 돈 어디 쓰는 애들이 많아요. 내 돈 어디 갔냐고. 그러면 요즘 별로 애들은 참. 진짜 많아요. 그 중학교 오면 다 자기 돈 자기가 쓰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근데 지금 냉정히 보시면 진짜 이거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제 저도 이제 그래요. 저축 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해주시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자기 돈 하듯이 자기 주식 하듯이 막 그를 똑같이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물어주고 싶잖아요,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건데 물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애들한테 변명거리도 변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애가 아는 기업을 사주세요. 아는 기업. 애들도 아는 기업.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게 소장님 말씀이면 그게 있으면 농심이 됐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됐건 LG전자가 됐건 아니면 내가 맨날 무슨 이마트에 가 이마트가 됐건 내가 매번 하나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하나금융을 사건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애들도 아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가 혹시 틀리더라도 손에 놨더라도 야 이거 계속해서 계속 부으면 좋아져. 이런 게 말이 돼요. 듣보잡을 했다? 애들 갖고 단탈했다? 그러면 애들한테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제가 진짜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러다 보면 애들 돈을 만진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서 한다라든지 하면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종목 선택이 고쳐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저거의 목적은 당연히 돈을 벌겠다라는 게 목적이죠.
당연히 그렇죠. 돈을 벌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폼을 바꾸겠다라는 거. 그것도 현재 지금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런 방식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다음번에도 그 추가 강의해 주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적립식 장기 투자하는 그렇죠. 계절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책 읽어오고 그 학생분들한테도 이런 거 너희들 제가 선생님이라도 이럴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올 때 책 읽어보시고 학생 여러분들 올 때 다음에 책 다 끝까지 이 책 다 읽어오시고 그럼 장기적으로 적립식 계좌 해갖고 만들 주식을 한 3가지 정도 적어 오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어떻게 하세요? 디스커션 해보자.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교수인데 저 나름 교수예요. 그런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그날 강의도 하시 그날도 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하나의 팁을 주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기업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요거 정도는 꼭 한번 고민해봐라.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예. 딱 이게 감이 별로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코카콜라를 투자했죠. 음, 코카콜라가 성장을 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음료라는 게 시장이 좁았었고 해서 네. 코카콜라가 되는데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살아남을 기업이 되겠죠. 그러려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첨단 산업, 첨단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그거, 것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죠. 음,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을 장난감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음,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음, 허니메카드 카드 이런 거 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뭐 6%대, 5%대 떨어졌다 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경기 민감하지 않은 주식들 이런 음,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방할 가능성이 있죠. 음, 따라서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지수 ETF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된다라면 뭐 외람되지만 제약바이오는 좀 쉽지가 않죠. 음.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제약바이오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제약 쪽은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제약 음, 쪽은. 근데 음, 바이오는 임상 실험이 되면 대박이 나지만 음. 안 되면 쪽박이 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오히려 제네릭 제약사들이 오히려 날 수도 있죠. 네. 그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 저도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팁 네, 불러줄 수 있어요. 그 학생분들이 벌써 네. 여기까지 진도 나간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진도 아직 안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아, 이거 아직은 좋은데. 일단 네, 여기까지는 진도는 안 나갔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네, 왜냐하면 정리식 같은 경우는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지금은 이제 좀 네, 원론을 다지는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매매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단계인데 제가 장이 어려울수록 지금 이제 저 애들 그 학생들 가리키는 거와 별개로 네. 나름대로 저도 이 교수님하고 하는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좋은 팁을 좀 알려줘야 이게 다 되는데.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될 수도 있어, 바로. 대담 그러니까 해갖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런 적립식 같은 경우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시는 게 네. 저희들은 그래요. 교수님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얘기해도 따라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하시는 분은 뭔가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아까 질문을 드린 거가 저도 이제 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도 음,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솔직히 별로 안 해봤는데 3년 음,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라 한국에서. 음, 저도 사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종목 차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냉정하게 음, 보는데 기본 원칙은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다음에도 저도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워낙 소장님이 그분은 전공이시지만 저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섹터 빌로로 얘기하면 필수 소비재를 쪽에서 음,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 음, 예,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였는데 이미 소비재는 예를 들면 자동차예요. 그런 음, 거.
근데 필수 소비재는 아무리 경기 어렵더라도 계속 먹거나 쓰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정확한 거는 그냥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위키피디아 찾으면 나니까 거기서 보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서 필수 소비재인데 그 중에서 저라면은 마켓시어 1위 하는 놈. 그렇죠. 새로운 경쟁이 별로 잘 안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절대 영업이익률은 좀 낮더라도 꾸준하게 필수 소비재 있는 쪽 이런 것들 쪽에서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토끼를 찾을 것이냐 거북이를 찾을 것이냐라고 봤을 땐 거북이를 찾으셔야죠. 거북이를 찾아야죠. 네, 근데 3년 우리는 동안 항상 토끼를 찾아서 빠르게 소위 말해서 쇼부를 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쇼부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장이 들어올 때는 거북이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토끼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고요. 다시 거북이를 찾으려고 한다라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번에 뭐 제 재무 강의 들으시고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공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책 한두 권 정도 보시면 뭐 쉽게 이해되시니까 거기서 테크니컬한 부분들 또 가미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을 찾아가게 된다라면 그리고 저희가 교수님하고 같이 또 팁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리잖아요. 다음에도 또 다른 팁을 또 알려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걸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도 바꾸시고 종목이 없으면 종목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게 뭐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일 때 그때 하시면 돼요. 보일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 뭐 종목들 뭐 귀찮다 HTS 끄셔도 돼요. 뭐 교수님이랑 저는 HTS 자주 안 보니까 저는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에서 그렇죠.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 날만 HTS를 잠깐 좀 길게 보지 그렇지 않는 날은 대부분 오전에 잠깐 보고 그래도 궁금은 하니까 오전에 잠깐 보고 종가 안 보는 날이 거의 대다수예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더 안 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딱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8시 57분부터 9시 15분. 방송 때문에 보는 거죠. 생방송 때문에. 그 외에는 뭐 그 특별히 볼 이유가 없죠. 그거 본다고 해서 돈의 변수가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많이 보면 주식 수익률 올라서 돈 많이 번다면 다 보죠. 근데 그래도 시장 흐름 다 읽고 방송하고 종목 찾고요. 매매하고요. 뭐 별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서 증권회사 다닐 때는 저는 거의 여기 매달려 있었죠. 휴가도 못 가고 매달려 있었죠. 근데 지금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나요. 프리랜서 빨리 안 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편하고요. 그러니까 편하다라는 개념이 주식에 제가 이게 얽매여 있다가 주식으로부터 떨어져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해드리면 제가 그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우증권에서 잘 나갔었는데 일찍 제가 프리랜서를 선언한 거가 진짜 평생 후회 안 하고 잘한 거라고 보죠. 지금 교수님 동기들은 한 분도 주식 시장이 없잖아요.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한 명은 오너예요. 제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오너고 친하진 않은 친구인데 하여튼 오너고 한 명은 진짜 능력이 좋아서 지금도 대표죠. 증권회사 중에 하나 대표죠. 그러니까 거기 진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한 명은 그러니까 그런 그 오너나 대표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정 쪽으로 가신 거고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벌써 그만뒀죠.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은 없죠. 제 동기들도 지금 이제 한 명, 2명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도 나와서 과연 뭘 할지 고민들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주식을 잘 하시면 평생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평생 할 거고요. 교수님도 제가 볼 때는 교수님하고 제가 평생 하는 것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저희 장호숙 본부장의 멤버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해도 늦지 않고 왜 그러냐. 앞으로 30년, 40년 해야 될 건데 지금 하는 게 왜 늦었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숙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늘 질문을 던져주셨단 말이죠. 진짜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살 주식을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저는 그 힌트를 저는 필수 소비재에서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재무적으로 찾으시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벌써 2달 전에 강의한 거
FN 가이드 화면에 보면 제일 밑에 나와서 실적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찾으셔갖고 거기서 저라면 이렇게 찾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건 좀 뭐 조금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환율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한 5에서 뭐 7, 5, 한 자리 수더라도 한 자리 수반대에서 매출이 좀 꾸준히 늘어가는 거 그런 거 좀 찾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각자 방법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마지막으로 시장과도 그렇고 오늘 뭐 또 공지사항이 있거나 해주시면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차피 지금 저는 뭐 여러 강의가 있습니다만 6월 6일 강의에 6월 6일. 제가 이렇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집중하고 있는 거고 6월 6일까지는 저희 뭐 여러분들 조금 뭐 맨날 얘기하냐라고 하지만 맨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도 제본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책을 지금 거의 책 수준이에요.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교재로. 네, 교재로. 그래서 그것만 몇 번 또 복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관한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10시서부터. 저녁도 먹는다면. 아니, 점심을 이제 12시까지 2시간 강의를 하고, 점심은 다 같은 식당 가서 제가 수강료에 점심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값이 수강이 되어 있으니까, 식당을 좀 예약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1시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이 제가 과거 했을 때 부산에서는 질의응답만 4시간을 했어요. 질의응답만 4시간 했고 서울에서도 질의응답을 제가 그래도 아는 데를 빌려가지고 이거 끝나는 시간은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7시에 끝날 수도 있고 8시에 끝날 수도 있고 6시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의가 많으면 늦게 끝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다 풀어내세요. 재무제표에 관해서. 그래서 질의응답하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시간 되시면 치맥 한잔 하고 거기까지가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영상은 안 찍어? 영상은 일단 찍어 놓을 거예요. 영상은 일단 제가 DSR이 있으니까 찍어 놓고 그거는 이제 교수님의 편집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건 어떻게 활용할지는 교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고. 엄청 잘 찍으셔야 돼요. 영상이 후지면 안 봐 사람들. 근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 백미는 질의응답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질의응답들 참 예리한 저도 긴장해서 다시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예리한 질의응답들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 회계회사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지. 그런 분들 너무 센 거 질문하시면 안 되지. 반칙이지.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질문 제가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메일을 아니까 저는 그래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고 메일로 그걸 또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럼 되죠. 다 공통 메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많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풀어내세요. 끝나는 시간은 지방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차 시간 되면 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서울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 그냥 내가 완전히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거로 이때까지 드렸고 뭐 저 자신 답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저는 개인적인 프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결국 주식은 기본은 하나다라고 해서 하나. 이제 짧게 보면 짧게 보지만 길게 보고 특히 3년까지 보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최소한 한국은 이익이 계속 꾸준히 낳는 거를 찾기는 웬만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삼성전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나 이런 거 꾸준한 거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그거를 정 안 되면 뭐 평균을 가든지 3년 평균을 가든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결국은 변수는 이익의 변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 이익의 변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주식이 지금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한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어요.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한국만 어렵지 않다.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그 안에서 다 어렵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매번 월요일 날 보시라는 숙제 있죠, 숙제.
네. 이익 조정 비율, 그거는 어닝스 리비전은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4주 동안 거기 나오는 거는 최근 4주의 평균입니다. 주 4주 평균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딱 끊는 게 아니에요. 지난 4주 동안에 보면 이익 전망이 또 마이너스 한 6.5%또 내려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익이 전망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PR이 지지난주에 11.0배에서 11.1배로 또 올라갔습니다. 의외로요. 주가가 재미없는데 또 올라갔어요. 이익이 떨어지니까. 네. 결국 PR이란 게 뭐예요? 프라이스 나누기 EPS잖아요. 네. EPS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PR은 더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별주에 대해서는 PR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는 잘 안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가끔 애널리스트나 스트레티스트가 나와갖고 항상 언제 나오냐면 대한민국 PBR이 1.0배입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죠. PR이 뭐 몇 배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그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EPS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EPS가 조금이라도 지금 늘어나는 쪽에서 찾으세요.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엔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다. 어떤 주식이건 간에. 그렇죠. EPS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PG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성장 개념인데 그때 강의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우리 초반에 했던 강의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6월 6일 행사 관련된 거 블로그에서 찾아가고 제가 또 상세 보게 넣어드리고 여전히 자리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